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인터넷 게임을 맡고 있는 성정화 연구위원입니다. 올 한 해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힘들었죠. 주로 업종을 불문하고 그 매크로 환경, 그러니까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 매크로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특히 이제 성장주들은 1월, 4월, 6월 크게 세 차례의 이제 조정을 거쳤고요. 그 중간중간에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은 조정폭은 큰 반면에 반등폭은 작아서 전반적으로는 연중 내내 지금 계속 약세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 성장주인 게임주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게임주들, 제가 커버리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로 올 한 해 1월, 4월, 6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지금까지도 상당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올해 성장주의 대표인 그 게임주들의 주가 부진에는 우선은 글로벌리하게 이 물가 상승과 그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그 지속적인 어떤 파격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 매크로 환경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고요. 성장주들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통적인 가치주 등에 비해서는 예초에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보통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성장주들은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하물며 올해는 특히 작년 하반기에 게임주들이 그 P2E와 메타버스 모멘텀으로 특히 몇몇 종목들은 주가가 또 많이 상승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매크로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그 일반적인 평상시보다 유난히 또 많은 어떤 영향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크로 환경을 극복할 만한 각 업체별 어떤 개별적인 펀더멘탈 상황, 게임주는 신장 모멘텀을 가장 우선시하니까 압도적인 신장 모멘텀 또는 상당한 수준의 실적 모멘텀 아니면 밸류에이션 모멘텀,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이러한 매크로 환경에 따른 어떤 주가 약세를 극복하고 나홀로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매크로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개별적인 어떤 업체들의 펀더멘탈 동향도 그것만으로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훨씬 더 큰, 그만큼 부진한 상황이 매 분기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이제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쨌든 1년 내내 연초 고점 대비 주가가 지금 상당히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 게임주들이 원래 연초부터 애초에 올해 그 예정 신작 라인업들 중에 대부분을 주로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이렇게 많이 집중 배치를 해두었고요. 기본적으로 흥행 가능성과 히트 수준을 떠나서 신작 론칭 예정수가 4분기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나름 기대 신작이라 할 만한 그 어떤 기대 수준이 높은 신작들도 4분기에 이제 많이 몰려 있는데, 지금은 3분기의 마지막 달이니까 어쨌든 많이 몰려 있는 4분기 신작을 바라보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따라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매크로 환경의 어떤 영향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도 없고요.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나 앞으로 몇 차례 금리도 더 올릴 것 같고, 그에 따른 어떤 그런 매크로 환경 영향도 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매크로 환경 어떤 영향이 지금 초입은 아니잖아요. 한 1년 남짓 지나오면서 여러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요즘도 계속 괴롭지만 약간은 내성도 키워져 있고, 또 매크로 환경 자체도 끝은 아니지만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금리를 무한정 영원히 올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때마침 주가도 빠져 있고, 어쨌든 4분기에는 또 신작들이 많이 몰려 있고, 또 애초 기대 신작도 4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단기적으로는 3분기, 4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나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 신작, 그리고 근본적인 밸류에이션 등 이 세 가지, 즉 신작과 실적과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모멘텀의 투자 그 퍼즐 조합을 통해서 물론 이제 게임주 고유의 신작 모멘텀에 가중치를 더 준다든지는 기법은 있겠지만, 그래서 현 시점에서 어쨌든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대응은 해야 되니까
현 시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제가 커버하고 있는 8개 게임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상위권이고 그 순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본 그러한 자료입니다. 뭐 시간 관계상 8, 9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의 그 수많은 디테일 내용을 일일이 페이지를 훑어가며 업체별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앞부분에 요약표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표를 보시면요. 2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 실적 전망치 조정률과 주가 변화율이 있는데 우선 실적 전망치 조정률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9월 말이니까 밸류에이션 기준연도는 2023년으로 봤을 때 게임주 거의 대부분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전망치를 다 하향 조정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단 이번 2분기 실적이 아니고요. 저희 업종 실적이 어닝 시즌에 유난히 시장의 관심사가 됐던 게 작년 3분기부터인데 아시다시피 재작년은 코로나19 이후에 약간 과도하게 파격적으로 주가가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사실 분기 실적은 약간 참조 사항이지 크게 주가에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인지를 벗어나는 엄청난 서프라이즈이거나 레인지를 하향히트라는 엄청난 쇼크라면 뭐 약간 주가가 위로든 아래든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안에 움직이면 예상을 제법 초과를 해도 예상에 제법 미달돼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좋거나 안 좋거나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다른 감성적인 이유,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주들은 이런저런 플랫폼 관련된 이런 감성적인 어떤 이슈와 이런 어떤 이슈성 모멘텀으로 주가가 좋았고요. 게임주는 한 1년 넘게 소외를 받다가 작년 하반기에 여러분 아시죠? 블록체인 쪽에 P2E 메타버스 모멘텀이 작동할 때 일부 게임주들이 확 날아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러한 어떤 플랫폼 랠리가 어느 정도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작년 한 중순부터는 이제 피크아웃 하기 시작하는데 그 무렵이 3분기부터 실적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 수년 동안도 주로 그러했지만 특히 작년 3분기 이후에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게임주가 매 분기 그 시점 형성되어 있는 컨센 대비 상당히 미달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하면 계속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올해 2분기는 지난 6월달이 끝나고 7월달인 2분기 프리뷰 타이밍에 미리 예전에는 사실 프리뷰 타이밍에 부지런하게 프리뷰 조정하는 애널리스트들 수가 별로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 거의 대부분이 다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한번 1차적으로 상당히 조정이 됐고요. 근데 막상 실적 발표하니까 프리뷰 때 조정해 놓은 것보다도 더 안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표에서 보고 있듯이 쭉 조정이 됐고요. 저 또한 이렇게 쭉 조정을 하고 이거는 저희 하우스가 조정이고 요 위에는 시장이 조정은 똑같은데 대체로 프리뷰 때도 그랬고 원래 추정 자체가 제가 좀 시장 컨센 대비는 늘 좀 보수적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조정도 좀 많이 했죠.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회 때고요. 그렇게 조정을 해뒀는데 막상 실적 발표하니까 워낙 또 안 좋아가지고 리뷰 때 또 한 번 이렇게 쭉 조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참조하시고요. 주가 변동률을 보시면 이거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기준입니다. 최고가 기준, 최저가 기준. 지금 보면은 제 자료가 이제 엊그제 발간됐는데 그 직전인 9월 16일 종가가 거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의 최저가죠. 여기 보면은 저기 요 W 게임즈하고 그죠? 요 컴투스 정도가 그나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최저가 기준으로는 주가가 좀 빠지는 듯 하다가 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올라가지고 요 두 개만 궁극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 주가 좀 오른 셈이고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W 게임즈는 미국 자회사 DDI에 소송 관련해가지고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하루 막 7, 8% 오른 날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쭉 이렇게 버티고 견조하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컴투스는 특별한 이슈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서머너즈 크로니클 한국도 예상보다 좀 저조하고 한데 요 근래에 특별한 이슈도 없이 괜히 쫙 올랐다가 또 어제 그제는 또 조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고요. 자, 요런 상황 속에서 8개 업체별 현 시점 기준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한 1, 2분기까지 신작
론칭 일정 업데이트는 저는 이제 이 자리 설명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는 기회 되시면 제 자료에 각 업체별로 신작 일정이 쭉 지금 회사가 현 시점에서 회사가 공개한 신작 일정이 어떻고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미세하게 또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제 자료 통해서 기회 되시면 참조하시고요. 저는 오늘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신작 모멘텀은 단기는 3분기는 거의 끝났고 공개했고도 3분기는 또 신작도 없어요. 이미 론칭한 것도 다 별로고요. 또 뭐 몇 개 업체들이 9월 말 정도에 일단 예정으로는 한두 개 있기는 있는데 좀 9월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아직 공식 확정 날짜가 안 잡혔기 때문에 조금 연기될 수도 있고 3분기는 의미 없고요. 단기는 이제 4분기와 내년 1분기 정도를 단기, 그리고 내년 2분기에서 한 3분기까지 중기, 그 장기는 의미 없고요. 어차피 신작 모멘텀은 너무 큰 시차를 가지고 우리 신작 모멘텀 운운하지도 않고 보통 회사가 짧게는 한 3개월, 3분기치, 길게는 한 1년치 정도만 일정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또 그때 가서 공개하겠죠. 그랬을 때, 뭐 어떤 신작의 물리적인 일정 수, 그리고 또 개별적인 히트 수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상대적 관점입니다. 업체의 실적 규모가 작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인 업체들한테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죠, 1매출 한 3, 4억짜리도 상대적으로 신작 모멘텀이 될 수 있는가 하면 NC처럼 실적 규모도 크고 또 뭐 몇몇 업체가 좀 밸류에이션 높은 업체들한테는 소위 뭐 1매출 한 7, 8억 해도 오히려 영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대적인 관점까지 다 고려했을 때 요 순서가 쭉 이렇게 신작 모멘텀 순서를 제가 매겨놓은 거고요. 신작 모멘텀만 보자면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 W 게임즈, 넷마블 등을 한 탑4 정도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작을 보고 어떤 기준을 했는지는 말씀드렸듯이 업체별로 신작 일정을 참조하면서 감각적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모멘텀을 보는데요. 실적 모멘텀도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보통 실적 모멘텀 할 때 물리적으로 그 매출도 저희들이 성장주기 때문에 매출이 물론 중요한데 그래도 보통 어닝 시즌의 실적 모멘텀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고요. 본원적인 저 영업액까지 포함한 뭐 세전익 순위까지는 아니고 영업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QOQ, YY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 대비 초과하느냐, 부합하느냐, 미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QOQ, YY가 좋아도 시장 컨센서스가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데 그에 비해서 한참 미달이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 여론이 그 실적 부진으로 여기지 QOQ 좋으니까 YY 좋으니까 그냥 좋다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 대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역사적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그 예를 들어서 그죠. 과거 전성기 때 분기 영업이익이 600억 하던 업체가 매년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 50억밖에 안 할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무색할 정도로 줄어 있는데 그 50억에서 만약에 다음 분기에 한 100억 나온다 그러면 야 QOQ 100% 이거 완전 실적이 폭발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워낙 쪼그라들어가지고 QOQ로는 50%이지만은 어차피 600억 하던 게 50, 10분의 1이잖아요. 전성기 대비. 자,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비중을 좀 더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역사적 고점 대비 어느 수준에 있느냐를 두 번째 가중치, QOQYR을 세 번째 가중치 이렇게 해서 요 표에 나와 있는 이 포지션을 활용해 가지고 쭉 점수를 매긴 것이 그 실적 모멘텀을 봤을 때는 크게 보면은 이제 단기 가중치를 45%, 중기 가중치를 35%, 장기 가중치를 20% 이렇게 주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어떤 그 모멘텀도 컨센서스 대비를 50%, 역사적 고점 대비를 30%, QOQY까지 20%를 줘서 쭉 이렇게 100점 만점에 점수화를 해서 순수를 매겼더니 실적 모멘텀은 W게임즈, 웹젠, NHN, NC소프트 등이 탑4로 형성됩니다. 참고로 NC소프트가 탑4니까 8개 중에서는 중간쯤 하니까 이게 실적 모멘텀이 제법 있어 보이니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NC소프트는 물리적으로 올해는 1분기 실적이 압도적인 올해는 고점이고요. 뭐 우리가 기억하듯이 2분기는 우리 예상했듯이 1분기 대비 거의 뭐 확 빠졌고요. 3분기도 신작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질 거고요. 4분기는 신작이 있기는 있지만 2개 정도인데다가 그게 4분기에 약간 저 끝부분에 이렇게 몰려 있는 데다가 매출 기여도는 제한적인데 오히려 신작 마케팅비가 들어가고 해서 어쩌면 영업이익은 4분기까지도 조금 더 숨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QOQYY 기본적인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로는
크게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네 번째 정도 순서를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밸류에이션 모멘텀. 여러분, 밸류에이션 모멘텀도 무턱대고, 그죠? 뭐 글로벌 피어 대비 또는 국내 주요 업체들 대비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 퍼가 뭐 30배인데 나는 20배니까 싸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펀더멘탈 지표와 비교를 해가지고 그 펀더멘탈 지표가 성장성, 수익성, 펀더멘탈 지표가 특정 어떤 개수가 있는 모수의 그 평균 대비, 뭐 국내 업체라면 국내 나머지 평균 대비 펀더멘탈이 우위이면 퍼도 우위, 프리미엄을 줘야 되고 보합이면 보합, 열이면 디스카운트로 줘야 되잖아요. 그 펀더멘탈의 포지션과 매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업체는 펀더멘탈 지표는 평균 대비 우위인데 밸류에이션은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있다. 이러면 말 그대로 디스카운트인 거죠. 근데 펀더멘탈 지표가 열이이기 때문에 그 열이만큼 반영해서 적당하게 디스카운트다 그러면 단순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그는 오히려 밸류에이션 적정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모멘텀은 8개 업체 중에서 W게임즈, 웹젠, NC소프트, NHN 이렇게 탑4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게임주는 전통적으로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 모멘텀 중에서 신작 모멘텀을 압도적으로 우선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신작 모멘텀의 가중치를 55%, 그 다음에 실적 모멘텀의 가중치를 30%, 밸류에이션 모멘텀 가중치를 15%. 사실은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밸류에이션이 어쩌면 가장 근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서 추릴 건 추리고 안 되려면 제끼고 나머지 중에서 그 다음에 신작 모멘텀, 실적 모멘텀 논하는 게 오히려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나 이 시장이 뭐 이론대로 안 움직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전통적으로 수년 동안 저희 게임주는 신작 모멘텀을 너무나 압도적으로 우선시하거든. 극단적으로 밸류가 뭐 6배, 7배밖에 안 돼도 한 2, 3개월 뒤에 국민 기대 신작이 있다 그러면 일단 그걸 사고 싶은 게 저희 업종 투자가들의 공통적인 심리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모멘텀을 사실 가중치를 제일 작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 매력도 순위는 W게임즈,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NC소프트 이렇게 탑4가 평가되었는데요. 제가 평가하다 보니까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공교롭게도 여기 딱 보니까 최근에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으면 W게임즈와 컴투스가 올해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올해 게임주들 주가가 안 좋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버텼고요. 특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남들은 다 빠지는데 좀 유의하게 W게임즈와 컴투스만 주가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평가하고 보니까 야, 그동안 우리가 한때는 지나치게 신작 모멘텀을 우선시했는데 최근에 그 매크로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성장주의 어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은근히 지금 실적과 심지어는 밸류에이션까지도 중요도가 상대적인 중요도가 과거보다 좀 올라와 있는 거죠. W게임즈는 뭐 6배, 7배밖에 안 하지만 영원한 저평가주의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 싸다고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고 이런 주식이 아니었거든. 싼 건 알겠는데 손이 안 나간다 했잖아요. 근데 최근만 보면 이게 주가가 좋았던 거죠. 그만 약간의 어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은근히 지금 펀더멘탈을 보는 분위기거든요. 작년 3분기부터 어닝 시즌에 실적도 관심이 있어졌고 실적도 과거보다는 좀 더 중요해졌고 밸류에이션도 은근히 보는 것 같고 물론 지금 신작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결과 최근에 W게임즈와 네 종목 중에 컴투스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고민스러웠던 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순위대로 나가는데 주식이라고 어느 특정 시기에 어떤 거는 많이 오르고 어떤 거는 그 언더퍼폼을 했다 그러면 또 그 시점에서는 많이 오른 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좀 변동성을 보이고 실제 펀드멘탈 내용은 별 것도 없지만 많이 빠진 종목은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괜히 약간 또 좀 상승을 모색하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 만약에 이 자료를 2분기 실적발표 직후에 딱 써서 이렇게 흘러왔더라면 제가 상당히 보람이 있을 뻔했는데 이미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약간 그 아웃퍼폼과 언더퍼폼이 나눠져 있는데 이 순위대로 나가려면 W게임즈가 전통적으로 주가가 좀 조용하지만은 카카오게임즈나 컴투스나 이런 종목들은 좀 베타가 큰 종목들이라 지금 이 시간 이후는 또 어떨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지만은 일단 제 평가 기준 순수대로 이번에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뭐 지극히 단기 뭐 열흘 뭐 한 달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내년 한 2분기 정도 신작 일정을 아까 우리 내년 2분기 정도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신작 일정과 그때까지 실적 등을 다 아우르는 어떤
그 투자 의견이니까 최근에 이 자료 나오자마자 오히려 카카오게임즈 컴투스는 어제 또 엄청 빠지고요. 더블유게임즈는 물론 조금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추천하는 이 순수대로 어제 오늘 주가는 어제 그제 오늘 주가는 좀 다르긴 하나 내년 한 2분기 정도까지 보면은 요 세 가지를 버무린 세 가지 투자 조합을 비교 평가한 투자 매력도 우선순위는 저 8개 유니버스 중에 W게임즈,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N소프트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기회 되시면 제 자료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 설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